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전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카이 부스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48대 도입을 확정한 FA-50 경공격기와 함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의 개발이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성공 궤도에 안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카이 안현호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FA-50 구매가 KF-21 보라매에 대한 추가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현재 블록 1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지만 블록 2와 3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된다며 추후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능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일 필리핀 뉴스통신은 필리핀 공군이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필리핀 마리아노 공군 대변인은 필리핀 공군이 KF-21의 개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차기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째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소식을 썩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약소국이기에 한국과의 계약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만큼 도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등 얼탱이 없는 주장을 펼치며 필리핀의 KF-21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국가가 되려 KF-21 수출을 발목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연체 중인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3국의 도입으로 한국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인니 측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숟가락 얹기식으로 참여한 공동개발에서 2015년부터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중 20%를 내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려 5년째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연체 중입니다. 야, 중국도 한 수 접고 하겠다. 지난해 11월 다시 합의를 거쳐 그 8천억 원 중 30%는 돈 대신 현물로 지급하고 일부 상환을 하겠다 약속하였지만 22년 9월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았고 누적액은 1조 원을 돌파했죠. 이런 지경인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인니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어이없게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자카르타의 베릴 산토소 기자는 보기 흉한 한국산 전투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TOC 바이가 자주 추락하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인도네시아가 새로 구입한 TOC 바이는 약 2년 만에 추락했고 2020년 훈련 도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0년 7월 또 한 번의 추락으로 인니 조종사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한국 전투기는 품질이 나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OC 바이는 한국 카이가 만든 전투기이기 때문에 인니는 KF-21 보라매에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9월 5일 누르자티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는 현재 인니가 받아야 할 KF-21 시제기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한국 측에 구금되었다. 사실 인니가 분담금을 미납한 배경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의 30% 비중을 팜유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팜유 거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콜레스테롤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포화지방산을 함유해 건강하지 못한 기름이라고 한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언론은 무지한 것이다. 명심해라. 한국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 빚을 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마케팅 업무를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 자국 방산 무기들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KF-21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TOC 바이의 성능 그리고 팜유에 대한 한국의 난색으로 인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한국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사실 인도네시아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분담금 인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예산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지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월 프랑스의 신형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벌써 라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F-15 도입도 사실상 확정 단계로 한국과는 계약 파기를 볼모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만들어는 속셈이죠. 한국제 전투기를 보기 흉한 전투기로 묘사한 베릴 산토소 기자의 발언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속내를 알 수 있는데요.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에 대해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자체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KF-21 보라매 기술을 획득할 것임을 밝혔고
한국도 이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KF-21 보라매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기술 이전 문제의 초기 합의에서 분명한 한국의 배신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소리인데요. 이는 인니의 몽리입니다. KF-21 개발 관련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떤 기술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대가로 50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금전적인 기여에 따른 양산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즉 파견된 기술자들이 전투기 제작에 대한 현장 교육과 실습 정도이지 에이사 레이더나 형상 도면, 전자장비 같은 주요 기밀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인니가 막무가내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1을 끝으로 인니와 더 이상 협력하지 않기 위해 폴란드, 필리핀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니로 보낼 시제기가 이미 완성되었지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죠. 세계 4위 인구빠를 지닌 인니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대국 사상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가 인니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든지 인니와의 협력을 구걸하고 있다는 등 국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인니 매체들은 러시아가 수호이 57의 공동 개발을 제시하면서 인니를 유혹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니가 만약 KF-21 사업에서 철수하면 KF-21의 프로그램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인니 측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 밀리터리 메신저는 인도네시아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제작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로스보론 엑스포트 CEO 알렉산드로 미에프는 최근 동남아시아 5개국에 수호이 57의 공동 제작을 제안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니 현지 매체는 수호이 57의 공동 제작이 자국의 항공산업 역량을 크게 늘릴 기회라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이는 돈만 날리고 기술은 얻지 못하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애당초 예정에도 없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동 제작을 왜 지금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공급망 대란으로 수호이 57 양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수출용 전투기로 개발된 수호이 57은 초기 개발 비용 15억 달러에 그것도 모자라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에서 자금을 조달해 개발했지만 최근 배치 일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대규모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소규모 운용으로 변경해 곧바로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치 축소의 주된 원인은 단연 예산 문제였죠. 극심한 경제 위기와 함께 수호이 57의 엔진 문제와 여러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수호이 57의 공식 엔진은 타입 30 버전으로 2년 사이 3번의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구동장치 역시 초기 설계 결함으로 여러 번의 재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늘려야 개발 완료가 가능한데 이에 자금을 조달해줄 다른 국가, 즉 동남아 국가에까지 손을 벌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또한 5세대 스텔스답지 않은 스텔스 성능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투입된 수호이 57이 방공망이 아닌 밖에서 활동하는 보도가 전해지자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은 수호이 57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57, 라팔, F-15 등 다른 전투기들을 도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미 한국과 계약한 돈은 갚아야 하죠. 돈이나 갚아. 인도네시아는 KF-21에 비해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수호이 57을 도입할 수도 있다며 협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나 최근 카이에서 발표된 놀라운 성과가 인니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 매거진 8월 소식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F-21 사업 복합재 부품 제작 공정에 사용하는 복합재 자동적층 장비인 AFP에 AI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AFP 기술을 이미 도입했지만 지적재산권 문제로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AFP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한 것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비전 AI 기술은 AFP 장비가 자재를 적층함과 동시에 표면을 스캔하고 AI가 스캔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층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적인 검사 시스템입니다. 검사 소요 시간을 10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검출 정확도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죠. AFP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은 복합재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보잉과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부품 중 2,2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복합재로 생산하고 있고, 또한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방산기업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7,300억 규모의 G280 복합재 구조물 사업도 신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카이는 항공기 핵심 구조물인 주익, 동체, 연결 구조물 수주로 카이의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에
상임을 재확인했다고 하였죠. 특히 이번 AI 기술을 이용한 무결점 복합재 제작으로 인해 전투기 기체 탄소 섬유 복합재의 성능이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한국의 KF-21이 4.5세대를 뛰어넘는 4.75세대의 스텔스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 탄소 섬유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주요 복합재입니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 섬유 복합재는 2013년 한국이 세계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하였고 세계 4위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KF-21에 적용되는 RAM 레이더 흡수 물질을 기존 방식에서 더욱 첨단화된 적층형 전파 흡수 소재로 개발해 필름 프리프레그형 RAM으로 불리는 일체형 RAM 기술을 접목하는데요. 이는 필름 프리프레그형 RAM을 탄소 섬유 복합재에 경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필름형 RAM을 적용한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F-35가 유일한데 한국 KF-21은 여기서 더 발전해 종래의 니켈 코팅 탄소 섬유 대신 세계 최초로 개발한 페럼계 자성금속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저가이면서도 높은 전자파 흡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결점의 탄소 섬유 복합재로 인해 도료 형태의 RAM보다 수배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40메가파스칼 이상의 우수한 계명 강도를 확보함에 따라 방리 문제를 해결하였죠. 기존 도료형 스텔스 소재의 경우 낮은 전투기 동체와의 결합력에 따른 계면 방리 문제가 발생해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수이 57이 5세대 전투기이면서 스텔스 성능을 지적받는 이유이죠. 도료 형태였기 때문에 초음속 환경에서 운용 시 낮은 내열성으로 전파 흡수 도료의 열 변형 등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며 전파 흡수 도료를 적용한 도장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균일한 도포가 어려워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기 까다로운데요. 이는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매체 밀리터리 사이클에 따르면 수이 57의 1시간의 비행당 34시간의 스텔스 도료, 제도색 등의 정비가 필요로 하는데 이는 가동률과 시간당 유지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이에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경우 스텔스 도료의 단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형상 설계 자체를 스텔스에 적합한 공명 설계로 제작하였습니다. 매끈한 공명 설계로 인해 레이더 신호를 산란시킬 수 있고 거기에 상하폭이 얇은 기체 형태로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했죠. 도료를 바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텔스 성능이 타기종을 압도합니다. 그 F-22의 개발을 맡은 인물이 한국계 미국인 박시몽 개발 총괄이었고 한국 측에 주요 데이터를 넘겼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었죠. 이에 KF-21은 F-22와 놀랍게도 거의 유사한 공명 설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세계 거의 모든 전투기들의 콜렉터를 자처하며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것도 사실은 한국의 KF-21이 도저히 그 가격에서 나올 수 없는 기체인 것을 알기에 기술 이전을 받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항공산업은 단순히 해외 선진 국가들의 기술 이전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카이의 8월 매거진 마지막 글귀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항공기 제작 시장에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민국.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항공기 제작을 카이는 용기 내어 시작했고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해냈으며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이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항공기의 새 역사입니다. 겁쟁이는 시작 조치하지 않고 약자는 끝까지 해내는 법이 없으며 승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즉 카이의 회상처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로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인니의 차이는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인니 이행시 인과응보 니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